주어진 시간은 단 6분. 한순간만 방심해도 상대는 금세 허를 찌르고 들어옵니다. 판정 하나에 울고 웃고 숨막히는 공방과 반전이 거듭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승자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는 패자가 되는 냉정한 승부의 세계. 지금껏 흘려온 땀과 눈물이 가장 공정하게 평가받아야 하는 것이 스포츠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는 손이 경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내 인생은 뭐냐고. 이거 그냥. 근데는 내 생각하고 들으니까 더 어려워요. 억울하고 화나고. 근데 이게 태권도 하는 건가. 지난해 전국체전 서울시 고등부 대표 선발전에서 출전 선수의 아버지가 편파 판정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어 큰 충격을 줬습니다. 선수의 아버지는 심판의 고의적인 오심에도 제대로 항의조차 하기 힘들었다며 억울한 마음을 유서로 남겼습니다. 사건 이후 태권도계는 해당 심판을 제명하고 자정 노력을 약속했지만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환영의 말도 있죠, 지금요. 아니, 얘기하고 싶지, 할때 아니고, 얘기를 해야 될까. 죽음까지 불러온 오심 논란 이후 태권도계가 또다시 시끄러워진 이유는 무엇일까? 대한태권도협회의 민낯은 생각보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3월 강원도 영월에서 태권도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이 열렸습니다. 87kg급 8강전 세종대 정모 선수와 디대학 선수가 맞붙었습니다. 3회전까지 접전이 이어졌고 결과는 3대3 무승부. 승부는 연장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연장전은 한 선수가 먼저 점수를 따내면 바로 경기가 끝나는 서든데스 방식입니다. 이미 두 선수는 각각 경고 하나씩을 받은 상황. 양쪽 모두 회심의 일격을 노립니다. 바로 이때 세종대 정 선수가 상대 선수 다리를 공격한 뒤 머리 부분을 올려찹니다. 얼굴 부분을 가격하면 3점을 얻게 돼 정 선수의 승리가 확실해진 상황. 선수와 코치도 손을 치켜들고 좋아합니다. 정상적이라면 심판이 누워있는 선수를 향해 카운트를 해야지만 그런데 주심은 오히려 정 선수에게 경고를 줍니다. 정 선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대로 서 있고 코치가 강하게 항의해보지만 경기는 상대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왼발로 통과를 때렸는데 딱 맞고 발에 촉이 와갖고 아 이겼다. 이긴 것 같은데 갑자기 제가 밀고 쳤다는 그것 때문에 경고로 오히려 저를 경고를 주더라고요. 정 선수에 대한 경고는 합당한 것이었을까? 국제심판과 함께 경기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예, 문제 없습니다. 공격을 하기 위한 행위지 저건 밀었다 잡았다 하는 경고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저희 같은 아마추어들이 볼 때는 팔을 좀 잡은 것 같기도 한데. 잡은 행위가 전혀 지금 없습니다. 정 선수가 밀거나 잡은 게 아니라 상대 선수 스스로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정 선수 측이 더욱 억울해하는 건 이날 이 경기에서만 편파 판정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회전, 2회전, 3회전 내내 좀 안 좋은 제가 경고 상황이 아닌 것도 경고가 들어가고 그때는 진짜 힘들었는데 한번 참고 계속 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보자. 해갖고 계속 하려는데 경기 직후 세종대 측의 요구로 소총위원회가 열렸고 판독 결과 만장일치로 해당 심판의 판정은 오심으로 결론났습니다. 그러나 협회 규칙상 이미 승패가 결정된 경기는 오심이 확인돼도 결과를 번복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정 선수는 경기에서 이기고도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 출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 K임원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저한테 코치가 찾아왔습니다. 참 저도 규정을 대단히 많이 잘 지키시는 거예요. 규정을 지킬 수밖에 없죠. 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심 판정을 한 해당 심판은 이후 다른 경기에서 아무 제재 없이 심판으로 출전한 것입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협회 측은 뒤늦게 심판에게 5경기 출전 정지에 징계를 내렸습니다. 산하 단체가 주관하는 대회에서도 오심 심판에 대해 최소 1년의 자격 정지나 제명을 해왔던 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가벼운 처벌입니다. 선수가 1년을 지내는데 심판은 3개월 때까지 나올 수 있다고 말이 안 되죠. 부장에서도 있었고 거기서 이런 경우가 오심 있어서 걔네들은 지금 1년, 2년 자격증제 먹었어요. 영구제명도 먹고 형평성이 시도 때도 그렇지 중징계를 때렸는데 그래서 견적견역에서 무마하다가 정 선수는 이날의 충격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을 정도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라고 판결을 했어요. 아무래도 더 하기가 싫어지고 좀 쉬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집에 가면 밤에 맨날 그 비디오를 보면서 아 이게 왜 잘못되냐고. 지도자들은 명백한 오심 판정이 밝혀져도 태권도 협회에는 강하게 항의하기 힘들다고 토로합니다. 이게 비승체죠. 네가 우리 그랬는데 네가 가면 니네 학교 가두고 이런 반응. 야, 걔 아직 1학년이라며 더 강하게 키워. 야, 나 선수 한쪽 왔지 않습니까? 야, 그걸로 선수 한쪽에 큰 선수 못돼. 더 강하게 키우고 너도 더 강해져. 하다 보면 이런 게 비일비재 하잖아. 이거 거기서 누구에게?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이번에 더 이상 안 먹겠다 한 거지. 제작진은 취재 과정에서 최근 대한태권도협회가 상당한 내홍에 휩싸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갈등의 중심에는 K 임원이 있었습니다. K 임원과 함께 올 2월까지 임원으로 활동했다는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K 임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하나서부터 열까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전부 다 한다. 참견을 다 하면서 혼자 다 한다 이거지. 절차가 무시되고 그 선이 무너지는 거죠. 로서 할 일과 그 밑에 임원이 해야 될 일, 뭐 기술심의에서 해야 될 일 이런 것이 다 무시되는 거죠, 그냥. 응? 김가 생각나면 하는 거죠. 문제의 K 임원은 어떤 인물일까? K 임원은 태권도계에서 가장 유명한 감독 중에 한 명입니다. 30년간 수많은 국가대표를 길러냈습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2m가 넘는 상대 선수를 뒤후려차기로 KO패시킨 문대성 선수와 베이징 올림픽의 손태진 선수 등 그가 배출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만 5명입니다. 태권도 지도자 중엔 처음으로 체육계 최고 훈장인 청룡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협회장에 취임한 김태환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이 K씨를 협회 임원 자리에 앉혔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반복되어 온 태권도계를 화합과 소통하는 단체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협회 내부의 잡음은 K 임원이 들어온 뒤 더욱 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전남 강진에서 있었던 국가대표 여자부 예선대회에서 K 임원이 특정 선수를 밀기 위해 경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K 임원이 결승전을 앞둔 선수들에게 경기 포기, 즉 기권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위에 단상에 있다가 내려와서 이제 먼저 그 코치들을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내 코치랑 제 코치를 불러달라고 해서 불러줬더니 어떠한 얘기가 오갔는지 몰라도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들 대표 삼진인데 뭐하러 시합을 띠키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권을 강요받았다는 선수는 플러스 73kg급의 고교생 김모 선수와 마이너스 73kg급 K대 이모 선수였습니다. 전년도에 국가대표 삼진 선수였던 두 선수에겐 이미 최종 선발전 출전 티켓이 확보돼 있으니 결승전을 뛰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협회 고위 임원이 경기에 개입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권영호 전 위원장은 이를 전형적인 승부 조작 방식이라고 주장합니다. 한 선수가 부상을 이유로 기권할 경우 상대 선수는 경기를 치르지 않고도 대회 우승이나 출전권을 따낼 수 있는 이른바 물려주기라는 것입니다. 기권을 시킬 수 없죠. 본인들이 기권을 한다고 해도 그걸 결승에 가서 포기를 한다고 해도 못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되죠. 상대방한테 물려주는, 상대방한테 쉽게 그게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경기 당일 찍힌 K 임원의 모습입니다. 권영호 씨가 요구를 거부하자 호구실이라 불리는 선수 준비실로 직접 찾아갔다고 합니다. 선수들이 규정된 장비를 착용했는지 검사하는 호구실엔 경기분과 진행위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모 선수와 실업팀 안모 선수가 결승전 준비를 하던 중 K 임원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너 대표 3진인데 게임 뛸 필요가 있느냐? 뛰지 말아라. 그랬었죠. 그래서 저희가 놀랬죠. 대기실에다가 이제 짜렁짜렁하게 얘기를 한 거죠. 전체적으로 다 들으라고. 이는 좀 표정이 의아한 표정. 좋아하면서도 걔도 의아하는 표정. 이날 김 선수는 결승전 경기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상대 선수인 실업팀의 안모 선수가 대전 없이 기권승을 거뒀습니다. 기권한 김 선수의 코치는 지난해 말 한 사적인 자리에서 K 임원의 지시로 경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위에서 시켜주는 사람이 못 뛰겠다고요. 그게 기분이 어떠냐니까. 괜찮습니다. 이래가지고 어차피 티켓이, 그러니까 위안을 잡는 게 티켓이 있고 하니까 위안을 잡는 건 결승전에서 기권승을 거둔 안 선수는 K 임원이 실업팀 감독 시절 직접 영입을 했던 애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권 선수는 아주 고등학교 선수를 스카웃에다가 그래서 자기가 가르치던 애제자니까 그랬다고 뵙기는 저희들은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K 임원이 선수에게 기권을 강요했다는 승부 조작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국가대표 1차 예선 결승전에서 2명의 선수가 만났습니다. K 임원이 감독으로 있던 같은 팀 소속 선수들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경기에서 K 임원의 애제자로 알려진 안 선수가 또다시 등장합니다. 3회전 붉은색 호구의 유모 선수가 안 선수에게 4대1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경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아 유 선수의 승리가 예상된 상황. 그런데 갑자기 관중석에서 K 임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경기를 이어가던 두 선수는 잠시 후 머뭇머뭇 공격을 중단합니다. 심판도 코치석을 계속 쳐다봅니다. 잠시 후 K 임원이 또다시 소리칩니다. 김모 코치는 결국 수건을 던져 기권했고 경기를 멈춘 유 선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K 임원의 애제자 안 선수는 이번에도 또다시 기권승을 따냈습니다. 한 선수를 일부러 기권시켜 상대방 선수를 우승하게 했다면 명백한 승부 조작입니다. 특히 대한태권도협회의 행정과 경기 운영을 책임진 임원이 경기에 개입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K 임원의 해명이 필요합니다. 이 결승에서 붙은 거 기억나십니까? 결승에 붙은 거는 기억이 없고 준결승 이긴 것도 몰랐고 이 대회 상석에 앉아 있는데 코치가 올라와서 결승전을 뛰어야 되는데 다리가 아파서 다쳐서 기권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뛰면 최종권을 받을 텐데 뭐하러 기권을 해야 돼. 다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종 선발권은 갖고 있습니다. 김 선수와 코치가 먼저 기권 의사를 밝혔을 뿐 해당 경기에 큰 관심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호구 대기실에 가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호구 대기실에 간 적 없습니다. 제가 계단에서 이렇게 내려왔지 호구 대기실에 뭐라고요? 간 적 없으십니까? 네, 간 적 없습니다.
당시 호구실에서 촬영된 사진을 보여주자 호구실 근처에는 갔었다며 뒤늦게 말을 바꿉니다. 이 사진인데요. 앞에 이제 결승전을 뛰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 선수들은 봤습니다. 거기 둘이 앉아있는 거 봤습니다. 아니, 얘들이 시합을 갖다가 안 뛴다는데, 뭐, 호구를 입고 있냐, 그런 소리를 한 것 같은데, 지금. 티켓이 있는데, 뛰지 말라고 제가 억압을 하려고 그랬는데. 수건을 던져 기권하라고 소리쳤던 2008년 사건에 대해선 어떤 입장일까? 그건 뭐, 과거에 있었는데, 뭐, 거기까지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까? 이거 상관 없는 연관이 있어. 당시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왜 안 던지고 뭐해? 글쎄요. K임원은 오히려 일부 협회 회원들이 자신을 흠집내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적이 많을 수가 없죠. 이 태권도계 이장이 태권도계가 88 올림픽 코치, 아테네 코치, 베이징 코치, 런던 감독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시샘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겠습니까? 경기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K임원과 지난해 11월 경기에서 승부 조작 의혹을 제기했던 대회 운영위원들을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장상 있는 데에서 내려가면서 내가 얘기를 했잖아. 아니, 거기 아니고, 호구실이라고 방이 있어요, 방. 호구실이라고, 호구 애들 있는 방. 그 안에 들어오셨죠? 거기에 들어가서 들어오셨습니까? 안 들어오셨습니까? 들어오셨죠. 왜 안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세요? 다른 기억이 없이 거기 안 들어가고 내려가면서 가 앉아있는 걸 봤어. 목격자들의 증언이 이어질수록 K임원의 말이 미묘하게 바뀝니다. 대표 삼진인데 얘들 뭐하러 뛰키느냐? 나중에 최종전에 가서 뛰키면 되지. 좋은 애들 뽑아서 8명이 뛰키면 되지. 말씀하시면 제가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은 이러한 상황. 기권을 결정한 것은 자신이 아닌 선수였다는 것이 K임원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러나 왜 호구실에 내려갔는지에 대해선 뚜렷한 해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권을 스스로 결정했다는 김 선수가 왜 장비 착용을 하고 경기 직전까지 호구실에 대기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런데 현장 20일은 K임원이 이 대회에서 또 다른 선수에게 기권을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K임원이 경기 참가 신청을 한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선수에게도 대회에 불참하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때 우수대회 때 태릉에서 훈련하던 대표 선수 애들도 대회 참가 신청을 냈어요. 그리고 또 대회 참가 신청을 냈는데 정모가 감독님한테 김득 감독한테 야 얘네들 티켓 있는데 왜 내 신청을 시키냐 이런 부분이 있고 저뿐만 아니라 그 경기 진행본부에 앉아있고 모든 사람들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취재진의 질문에 K임원은 결국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던 이 사람은 최종 선발권이 있는데 무슨 시합을 뛰라. 이 대회를 시키면 어떡하나. 보내거나 훈련 시켜라. 그렇게 해서 올라갔습니다. 호구뿐입니다. 협회 고위 임원이 선수들에게 기권을 지시한 건 적절한 행동이었을까요? 말이 안 되죠. 국가대표 선발전, 누구나가 공정한 룰에 의해서 실력에 의해서 겨뤄야지 되고요. 그리고 국가대표 선발의 그 목적, 그러니까 해당 국제대회에 나가는 선수들은 선발을 공정하게 해야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1, 2, 3진 나누고 누가 이번에는 나가고 올림픽에는 누가 나가고 아시아권 대회는 누가 나가고 이것을 미리 교통정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경기를 치르러 온 선수들을 중도에 포기시킨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대표 1, 2, 3진이 뛰지 말라라고 규정에 없죠. 규정이 있는데 아니요 규정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그거는 참가 신청 냈는데 선수들한테 왜 경기장에 국가대표 진출권이 있는 선수들이 뛰고 있어라고 얘기하면 승부에 개입하는 건 맞습니다. 승부의 개입이 아니죠. 저는 누굽니까? 대한태권도고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종 선발전 티켓이 이미 확보된 선수들이 굳이 부상 위험을 안고 경기를 펼칠 필요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기권시켰다는 게 그의 입장입니다. 30년간 성공적인 지도자 생활을 했던 K임원은 앞서 있었던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인상적인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대로 고백할게요. 못하는 팀에게 양보도 했고 우리가 대통령직 1승 했으면 협회장님도 양보도 해줬고 저기 국회에서
이거 큰일 난다고 나 죽는다고 그러면은 솔직히 우리가 그 직권도 해버리 없고. 근데 그것도 다 지금은 사전이 승부 조작이고 다 승부 조작이더라고요. 승부 조작은 그렇게 오랫동안 죄책감 없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종의 코미디죠. 코미디인데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져 왔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건지 이게 범죄적인 건지 선수들의 마음에 거기서 탈락되어지고 배제되는 선수들의 이 가슴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지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일부 협회원들이 K 임원을 비판하는 데는 경기 개입 의혹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심판분과위원회가 하도록 돼 있는 심판 배정에도 개입했다는 겁니다. 심판분과위는 심판 성적이나 오심 여부 등을 바탕으로 매년 상임 심판을 선출하고 이들 중 매 경기에 참가할 심판을 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K 임원이 특정 심판을 넣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들 중에는 선임하기 부적절한 심판도 있었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 상임심판이 아니었던 사람이라고. 그 당시, 2013년도에. 그리고, 이제, 여기는 FA학점 맞고, 이제, 그런 심판들이 많이 있어서, 못 넣는다고 했는데, 이제, 그나마 조금 괜찮은 사람들 쭉 써놓고, 이제, 넣으라 그래서,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몇 명 골라서 이렇게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글씨가 좀. 요 밑에 있는 요 자필로 쓴 겁니다, 이거. 10명이요? 예. 난색을 표했지만 결국 K 임원이 언급한 10명 중 2명이 심판으로 선정됐습니다. 심판 배정에도 이게 관여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예전에 전 심판위원장님한테 듣는 얘기는 진짜 심판위원장이 문제 있는 심판을 자꾸 넣으면 그 사람 빼라고는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넣으라는 건 처음입니다. 심판 배정권을 놓고 K 임원과 심판분과위원들 간의 갈등이 계속되던 중 우려했던 문제가 터졌습니다. 지난해 5월 전국 소년체육대회 당시 K 임원이 배정하라고 한 남모 심판이 편파 판정 논란에 휩싸인 겁니다. 남모 심판이 주심을 받던 광주대 전남 경기 장면입니다. 빨간색 호구의 광주 선수가 3대1로 앞서던 상황에서 파란색 호구 전남 선수가 공격을 밀어붙입니다. 전남 선수의 발차기 공격에 광주 선수가 넘어집니다. 선수가 공격을 회피하고 시간을 끌 목적으로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넘어진 선수에게는 경고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광주 선수가 몇 차례 더 넘어지는데 심판이 경고 없이 그냥 경기를 진행합니다. 경고를 제대로 줬다면 전남 선수의 역전도 가능했던 상황에서 결국 광주 선수의 승리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전남 선수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입니다. 심판 배정을 지시했던 K 임원도 오심을 인정했습니다. 제가 심판 불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체전 끝나고요. 이건 앞으로 절대 불리지 말라고 했어요. 경고를 3개, 4개를 줘도 되는 시합을 갖다가 안 주고 전남이 지게끔 만드는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런 심판을 앞으로 부르지 마라. 그리고 제가 그랬으면 또 체육계에 계속되는 편파 판정과 파벌 논란은 막강한 권력을 쥔 일부 협회 임원들이 스스로 공정성과 원칙을 포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협회가 해야 될 그 본분, 예를 들면 선수들을 지원하고 국가대표를 선발하고 국가대표 훈련시키고 국기대에 참여시키고 하는 이 당연한 본분이 협회의 권력으로 변질돼 버렸죠. 지난해 7월 있었던 품새대회에서도 이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자 대학부 결승전에서 H대학 선수들이 경기를 진행하던 중 앞서 경기를 펼쳤던 Y대 교수가 H대학 점수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수비 하나도 안 맞아서 갔는데 8.9점이 어떻게 나와요? 심판이 상대팀에게 과한 점수를 줬다고 항의하던 Y대 광모 교수는 선수들에게 경기장을 점거하라고 소리칩니다. 나와. 더 나와. 야, 앉아. 선수들이 연좌 농성에 들어가자 경기는 중단됐습니다. 끝난 날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나오면 채점하지 않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사상 초유의 경기장 점거 사태에 대해 당시 기술전문위원회는 즉시 현장 징계위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교수에겐 3년 자격정지, 선수단에게는 3개월 출장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립니다. 그런데 한 달 뒤 K 임원은 재심을 위해 긴급 상벌위원회를 소집하고 곽 교수의 징계는 1년으로, 선수단 징계는 경고로 풀어줍니다. 21명의 임원 중 14명 이상이 참석해야 하는 회의였지만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실제 참석 인원은 이보다 적었습니다. 정족수 미달로 아예 무효가 된 회의를 어처구니 없이 강행했던 것입니다. 봐주기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 대학의 선수를 봐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게 우리가 나라에 법이 왜 있고 이런 규정이 왜 있습니까? 규정들이 처리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저는 제기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내가 표바시 되면은 나나 없어지고 내가 이런 안 하고 여러분들이 와서 잘 발전시킬 수 있다면 하세요. 에? 승부 조작과 오심, 그리고 조직 사유화. 취재진이 확인한 태권도계의 고질적인 명패들은 관행처럼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협회 고위 임원은 경기에 출전하려는 선수들에게 기권을 강요했고 가장 공정해야 할 심판 배정에 개입하기도 했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 앞에 협회 운영의 기준이 되는 정관과 규정은 휴지 조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대대적인 체육계의 개혁을 갈망하는 국민들과 선수들의 소리 없는 외침을 정부는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